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TV의 간판 프로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이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서 현재 수감 중이신데, 자, 이렇게 이제 되면 토탈 22년형이죠. 22년 형기를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한다면 2039년 2039년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2039년 박근혜 대통령 나이 87세가 됩니다. 이거 뭐 잘잘못을 떠나서 사실상 이거 독거노인이신데, 독거노인과 다름이 없으신데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프로님? 기본적으로 이 탄핵되고 나서 네. 이 재판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흘러온 게 지금 벌써 4년. 그렇죠. 2017년 말부터 봄부터니까 네. 2017년 봄부터니까 벌써 4년이 된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2017년 봄. 네. 봄부터 탄핵부터 시작하면 4년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돌이켜 가만히 생각하면 과연 이럴 만한 일이었나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추미애와 윤석열 사태를 겪고, 네. 조국 사태를 겪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문재인 아들내미 사건들도 겪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위에서 이제 민주당의 총선 압승 과정도 겪고,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 하에서의 소위 문재인 정부 과정도 보고, 예.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목 중에서 예.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심판받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었나? 예. 기본적으로 실체가 있는 게 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네. 네. 특수활동비 상납. 저거는 특수활동비는 윤석열하고 추미애도 싸웠지만 그 네네. 상납이란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국정 수행을 갖다가 어느 선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네. 결국은 저 돈이 전국적으로 만약에 저걸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어디다 썼다는 걸 밝혀냈으면 저건 말이 돼요. 예. 그리고 아니 국정원장한테 상납을 받았다는 건 국정원장한테 그것 때문에 특혜를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성립돼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특혜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네. 없죠. 예, 맞습니다. 특혜를 뭘 줄 거예요? 뭐 국정원장을 그다음에 무슨 뭐 대통령을 시켰습니까? 국무총리를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예. 저건 불성립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저 특수활동비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특수활동비를 그냥 오픈하세요. 그러면 어디다 썼는지. 그러네.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 지금도 그렇게 쓰여요. 특수활동비는 받는 사람도 모르게 쓰이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온갖 정부와 네네. 국회의원과 네. 정당에서 씁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장관들도 좀 쓰고요. 네, 다 씁니다. 그러려고 주는 돈이에요, 그게. 네. 왜냐면 명목상 오픈할 수 없는 데 쓰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쓰임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예. 아니, 공무원들 격려하고 그럴 때 뭐 어디 갈 때 이럴 때 장관들이 사비내 가지고 하라 그러면 장관들이 하겠어요, 그거? 안 하죠. 네, 근데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예산에. 예. 그러니까 돈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예. 한 번에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런 돈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사비로 쓰라는 얘기인데 장관이 미쳤어요, 그거 하게? 그렇죠. 맞아. 근데 그런 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저거는 저 사람의 개인한테 물을 죄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예. 또 한 가지, 소위 삼성과 관련된, 소위 최순실과 관련된 거는 경제 공동체.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예. 그거는 진짜 우리가 허상을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진짜. 네. 이거는 사람을 우리가 이거 제가 PC주를 계속 비판하게 되는데, 예.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모든 오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그건 뭐 마녀사냥이죠, 그게. 그건 민주주의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네. 왜? 고대 때부터 민주주의의 폐해로 제적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예. 그래서 그리스에서 일찌감치 폐기된 민주주의 제도가 뭐냐면 도펀 추방제예요.
네, 도편 추방제. 네, 그리스에서 민주주의제를 하면서 도편 추방제를 같이 마련했는데 도편 추방제가 일찌감치 퇴출돼요.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이름 쓰면 같이 써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 쫓아내는데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도편 추방제. 그래서 일찌감치 없어져요, 그게. 예. 이 탄핵이라는 제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도는 그런 도편 추방제와 비슷했어요. 아. 우리는 실체를 갖다가 알기 전에 사람을 쫓아버린 거예요. 왜? 이미 실체를 알기도 전에 다 유죄로 다 그냥 수사나 조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론 보도만 있었지. 어느 게 조사가 있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 중에 조사 결과 나온 게 없었어요. 사후에 이제 했죠. 사후에. 미국의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상원에서 스톱을 시켜서 조사를 시켜요. 맞습니다. 예. 하원에서 결의를 한다 하더라도 조사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를 시킵니다. 상원에서 맞습니다. 그게 상원에서 의결하기 전에 조사를 시켜요. 그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탄핵 자체가 없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탄핵을 시켜놓고 특검을 해서 구속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탄핵을 먼저 시킨다는 게.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자체는 한번 되짚어봐야 돼요. 국민들 전체가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재수사를 해야 되네. 이거야말로. 아니 국민들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왔던 보도나 비판들 중에서 팩트가 아닌 게 너무 많았어요. 아, 그렇죠. 쓰레기들을 다 거기다 그렇죠. 다 집어 던지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건 있죠. 예. 사인을 가까이 두면서 그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오픈되지 않은 사인이잖아요. 사인. 공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하여금 국정의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 그렇죠.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건 옛날부터 경계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죠. 있었죠. 네, 있었죠. 있었는데 그건 하지 말.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공자 맹자 시대 때부터 그건 절대적으로 경계했던 일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 세종대왕 때는 태종이 장인부터 그 세종의 장인부터 날려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네. 청송심 씨. 그 나중에 그 영향력을 행사할까봐.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극도로 꺼리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그거는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잘못으로 모든 잘못을 다 그 덮을 수 다음부터 없는 이거를 거죠. 전부 다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저쪽에 통진당 해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했던 사람들의 감정들을 다 감정을 쏟아낸 거거든요. 그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단순하게 그냥 최순실 사건이 아니고 법리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스스로 이 민주주의 제도를 굳건하게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되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아, 그렇군요.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잘못한 것과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이 공천 개입했다래 갖고 이제 이것도 징역 2년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저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 제가 짐작컨대 이 정부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대통령한테 정치 개입의 제목을 뒤집어 쓰는 건 대통령제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트럼프를 보세요. 미국의 트럼프 지금 상원의원 선거하는데 가가지고 연설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하죠. 맞습니다. 조지아에서. 맞습니다. 그게 대통령제예요. 내각제는 그냥 수상이 대놓고 선거운동해요. 왜? 그건 총선을 같이 치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한테 정치 개입을 뒤집어 씌우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어요. 정치 개입을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형을 매기는 정치 개입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려면 추미애 잡아 넣어야지. 근데 왜 우리는 왜 정치적 중립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상 공상 속에 사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이거 동떨어진 거예요. 네네. 기본적으로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맨날 봐가지고 이 사람이 연설하는 게 정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 다 정치죠. 그 사람 그럼 대통령 앉아가지고 국민의힘 비판하면 그거 그럼 정치 개입이에요. 대통령이 왜 다른 야당의 정치에 대해서 개입을 해요? 그러네. 근데 대통령 청와대 맨날 그 소리 하잖아. 청와대 맨날 야당 비판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정치 개입이에요. 그래서 선거 개입이잖아요. 그게 정치 개입이고 그냥 우리는 엄밀하게 뭐 누구를 뽑아주냐 안 뽑아주냐를 얘기해야지만 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그랬잖아요. 1번 합시다. 그거 아니라고. 선거 위반 아니라고. 선거 위반 아니라고. 네네. 그게 우리 선관위에요 지금 현재. 아주 나쁜 선관위죠. 저 선관위 없애야 돼 진짜 저거.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없애야 돼요 저거. 맞습니다. 이거 무슨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없애야 됩니다 저거. 저런 식이라면. 선관위야말로 정권에 또 납작 엎드리잖아요. 없애야 돼요 저거. 네, 맞습니다. 선관위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자기네 지금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을 말이야 사무총장 시키고 그런 선관위가
지금 선거 개입이나 정치 개입을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거죠, 저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 정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뭐 그 김정인 여사뿐만 아니라 예, 예. 맨날 그 대통령 아들내미도 정치적 발언하고 그렇죠,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고 치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정치 공동체고 네, 국명 네. 공동체인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빗대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불쌍한 거죠. 억울한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예. 이것대로 하면 문재인 저기 지금 대통령 가족들은 네. 다 조사받아야 돼. 이제 끝나고 조사 받아야죠. 네. 다 선거 네. 개입이고 다 정치 개입이에요. 아유, 당연히 네. 끝나면 받아야죠. 네. 아,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불행함과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감정 네. 소모시키고 네. 그러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돼요. 이 과정들을. 그래서 예. 어느 선까지가 용인돼야 되는 것이고 어느 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네, 갈라야 네. 돼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할 필요, 재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또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죠. 지금 이제 관심은 그래서 그러면 사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면은 언제쯤 가능한 거야?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저는 일감으로 8월 15일 광복절 그때가 아마 현 정권에서 뭐 노리는 여러 가지 노림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가 제일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이제 총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재보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예.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되짚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렇게까지 할 일이었나를 되짚어 보시고 예, 예. 그리고 결국은 그 정도가 아니라면 사면을 해야죠. 예. 그 정도 아니라면 저는 당연히 사면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네네. 지금 현재 그 소위 해서 대통령으로서 공인으로서 가져야 될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책무성을 방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고 봐요. 예. 4년 벌써 예, 예. 구속된 지 벌써 4년입니다. 충분히 죗값을 네. 치렀다고 네.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소위 해서 소위 대통령 저희가 민주주의 제도를 건강하고 계속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일단 사면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근데 나오시면은 정치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뭐 당분간 정치하실 수 있는 그 네. 상태는 아니시겠죠. 아니 근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옆에서 가만히 안 두잖아요, 또. 근데 그런 것들도 아마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아마 뭐 간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뭐 저분이 뭐 평상시 저런 어려움이나 그렇다 그래서 본인의 감정대로 드러내는 분이 아니니까 감정풀이하는 예.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저 양반이 1980년대에 그렇게 자기 아버님의 충신들로부터 험한 일을 겪고서도 그 사람들한테 보복한 일이 단 한 건도 없잖아요. 근데 이번 건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 이 감정이 저게 근데 사그라들까요? 사람은 네. 제가 볼 때 늘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네.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무슨 저놈들을 뭐 때려잡자 이렇게 그런 평생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예.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군요. 저는 좀 이거는 감정이 남지 않았을까. 자기는 이 죄를 인정할 수 박근혜 대통령은 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에 구속돼 있었고 총 22년형이 확정됐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저 내용이 네. 법적으로 뭐 논리적으로나 저 네. 내용에 대해서는 네. 늘 항변하고 뭘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거는 이제 오래된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예. 네. 근데 뭐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분이 옛날에 뭐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내적 소위 그 철학을 열망하고자 하는 열망하는 내적인 어떤 그런 성숙도를 보면 네. 그런 일들을 쉽게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사람의 무서운 점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죠. 그럼 사면 타이밍은 언제쯤으로? 저는 뭐 이 사람들이 뭐 하면 3월 1일? 정말 상황이 안 좋으면 네. 빨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예. 뭐 재보선거 결과에 따라서 끝난 다음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게 양날의 칼이잖아요. 네네. 자기한테도 이쪽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네 지지층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정치적 그렇군요. 유불리만 가지고 소위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진다면 그럴 수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지금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저거보다는 아까 이제 뭐 김동연 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파하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만두는 시점이 7월 말이니까 그렇죠. 예. 겸사겸사해서 그때 그런 이 사면 이벤트를 할 수도 있겠다. 한번 이제 김경수랑 뭐 패키지로 묶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니까. 아, 예? 김경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예, 김경수랑 패키지로 묶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치인 3회라고 하는 거를 예.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예. 한 번 한다 그러면 같이 몰아서 해야 되니까. 야, 그게 말이 됩니까? 김경수를 알려준다고요? 아 모르죠. 그거야 뭐 이 정부가 말이 되는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없죠. 네, 아니 맞습니다. 그건 뭐 사람 안 변합니다, 진짜. 진짜 뭐 말 그러네요. 되는 일을 해야 뭘 우리가 뭐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지. 예. 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분은 그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사면받고 나오고 국민의힘은 너희들은 사과를 했고, 그러면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보수 정당이 결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 근데 그건 네.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일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소위 얘기해서 위에 있는 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당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바른미래당이 망한 거잖아요. 망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다시 기어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지층이 없으니까. 예. 존속할 수가 없죠. 정당이 뭐 지지층이 없는데 어떻게 존속하겠습니까? 예. 결국 근데 김종인 위원장 이런 분들은 떠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나중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혼자 한 건데 그럼 되지 뭐. 그럼 끝이죠 뭐.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황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또 여기 기웃기웃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가만 놔둬야 되는데 또 기웃기웃 하거든요. 그렇죠. 저분들을 이용해서 또 자기 정책 입지를 또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뭐. 그걸 뭐 누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어차피 국민의힘은 이러나 저러나 한번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재편돼야 돼요. 조만간에 간판을 내리겠군요. 어떻게든지 간에 한번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예.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가지고는 예. 늘 이용당하기 십상이고 결국 선거를 못 치러요. 그렇군요. 큰 선거를 못 치릅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국민들이 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예. 주워 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판결, 그 사면이 언제 있을지에 대한 아마 8월로 예측을 했는데 그게 과연 맞을지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겨울에 더군다나 이 몇 년 만에 엄청난 추위가 있었는데 이 구치소에서 생활을 잘 하실지 뭐 여러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사면됐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고, 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2프로 박근혜 대통령의 형 확정, 네, 그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자, 고생하신 장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